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4.15 총선 결과를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민주당 압승이라는 선거 결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전 녹색바람 속에 길을 펴지 못했던 민주당은 이제 전남은 물론 호남 전체를 차지하는 일당이 됐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전남, 특히 서남권 당선인들을 초청해 소감과 함께 향후 정치 방향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영암무한 신안 당선인 서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원희 목포 당선인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승남 공보성 장흥 강진 당선인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윤재갑 해남 완도 진도 당선인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80석 예상하셨습니까, 서삼석 위원장님? 숫자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전남에서는 물론이고 호남의 28석 가운데 전체적으로 한 석을 제외한 27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그야말로 압승인데요. 먼저 이 참석하신 이 네 분의 소감을 차례로 들어보고 그리고 대담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삼석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영암무한 신안 국민 여러분,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어려워진 지역 경제와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안전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코로나19를 전쟁으로부터 승리해서 흐트러진 주민들의 일상을 되찾아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서 빼앗긴 일상을 되찾아주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김원희 목포 당선인께서는 어떤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포를 위한 우리 목포 시민들의 선택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여주셨습니다. 잘하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굳은 신뢰와 정말 새로운 목포를 만들라는 목포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 시민들께 드렸던 약속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신음에 빠져 있는 목포 시민들의 민생과 안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 민주개혁 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승남 당선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장흥, 강진, 보성, 고흥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밥그릇 싸움하는 국회, 또 냉정적 사고를 지속화하는 야당, 또 반대를 위한 반대, 구태 정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민들께서 기다렸다가 보란듯이 심판하는 그런 선거였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저희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장 전국에서 1위를 했던 것도 바로 그 원인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한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하는 국회,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밤낮 없이 개혁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국회, 그런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당선 소감을 차례대로 들어봤고요. 당선 요인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윤재갑 후보님 먼저, 윤재갑 당선인님 먼저 듣고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저 윤재갑을 선택해 주신 우리 해남 완도 진도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높은 지지율로 선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또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저를 지지해 주신 이유는 낙후된 지역 발전과 형편이 어려운 우리 농민,
어민 그리고 소상공인의 삶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를 안정시키고 또 차기 민주정권 수립에도 기여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를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무거운 소명감을 느끼고 계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당선 요인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바람이 불었다라고 한 제가 모두에도 대단한 선거다 이렇게 했는데 각각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먼저 목포 김원희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제 5선에 도전하는 정치 구단 박지원 전 대표를 이기시고 오셨는데. 본인의 당선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새로운 목포,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목포 시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우리 대표님 굉장히 사랑받는 정치인이죠. 대한민국 대표 구단, 정치 구단으로서 목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목포를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이제는 좀 새로운 어떤 변화, 새로운 목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인물을 교대해 달라. 네. 세대 교체라는 말 대신 임무교대요. 임무교대, 역할교대.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이 하셨던 일 계속하면 좋은데 사람이니까 계속할 수는 영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어느 때 적당한 사람이 그 역할을 임무교대, 역할교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때마침 새로운 인물인 김원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좀 흐름을 탄 거 아닌가, 바람을 탄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변화를 선택해 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고흥보성 자원강진 같은 경우도 지금 강력한 농해수위 위원장이시고 재선 3선에 도전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그 전 리턴 매치 형태로 해서 이기시는 이런 형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공룡 선거구를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선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승남 당선인께서는. 뭐 다른 지역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우선은 집권당 후보였다. 또 지역민들께서 집권당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당선 요인이고요. 또 역대 그 선거를 보면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집권 당일 때, 집권했을 때, 그 다음에 집권하지 않았어도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황 후보의 그 조직력 이런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지역민들의 밑바닥 민심은 집권당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가서 다음 국회에서 개혁 국회를 이루고 반드시 정권 연장을 하라 이런 저변에 그런 뜻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재갑 당선인께서는 지금 같은 해남 윤씨 종친끼리의 경쟁이셨고 그다음에 그 역시 현역 의원을 이기고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또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당선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것들이 잘했다고 전 세계인이 극찬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즉 저에 대한 지지율도 같이 올라갔다고 보여지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야당의 그 터무니없는 발목 잡기 또는 막말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유권자분들을 시장에 가서 만나보면 나이 드신 어머니들도 우린 다 민주당이다. 1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서 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오히려 득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은 그런 득표율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정당 지지율이 일단 높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상대의 네거티브 전략이 먹혀들지 않는 점, 이 점을 꼽아주신 거죠. 네, 서삼성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제 재선에 성공하셨고 리턴 매치에 굉장히 이 모든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가졌고 도대체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인지 봤는데 전국 3위 득표율을 기록을 하셨어요. 지금 당선 요인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은 당선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당선 요인은 영암무한 신안 국민들 유권자들의 저에 대한 바램, 뭐 또 소망, 네. 사랑으로 엮어진 성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큰 틀에서는 뭐 우리 전남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야당이 말하는 국정 심판론보다는 여당이 주장했던 국정 안정론에 대해서 네. 국민들은 동의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 다음 요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저는 비롯됐다. 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해서 국민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과거로 좀 이렇게 속히 되돌려 달라라는 그런 열망이 요인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좀 승리는 반갑지만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네. 지금 그 가장 많은 선거운동을 치르면서 지금 이번과 같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본선이 예선도 물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만 본선이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전남에 또 있었나 호남에 또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선거를 총괄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지휘를 해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저희 전남도 10개 지역위원회 후보들은 저하고 그 이계호 그 후보가 현역 2명이었습니다. 본선에 네. 올라간 후보는. 나머지 8명의 후보들은 원외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역들과 같이 이렇게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네임밸류랄까 예. 또 인지도가 예. 뭐 인지도 예. 또 정부와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 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밑받침이 되는 의정 활동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당 네. 후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예. 전남 도당에서 2차례 걸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많게는 70%대, 뭐 작게는 뭐 15%대 정도 그 지지율을 보고 야 우리가 좀만 더 노력하면 전 지역을 석권할 수 있겠다는 그런 네. 자신감을 갖고 우리 후보님들께 그런 그 격려를 제가 좀 꾸준히 좀 했습니다. 예. 우리 당선자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뭐 그런 것들은 전남 도내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였고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가는 정책 방향이 기본적으로 맞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국민들, 전남 도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이었고 사랑이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아쉬웠다, 뭐 좀 문제점으로 개선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이번 선거는 유달리 가짜 뉴스가 많이 생산됐던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요. 네. 네. 뭐 이런 것은 오히려 유권자들을 좀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것이니까 네. 자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자제하는 그런 성숙된 후보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원희 당선인 같은 경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드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뭐 승리에 대한 확신은 글쎄요, 뭐 끊임없이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갈구는 있었지만 다짐이었고요. 네.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흔들렸죠.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두 분 자체가 제가 국회의원 현역 두 분과 상대한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한 네. 분인데 다른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분인데 저는 두 분을 상대했잖아요. 대한민국 정치구단 네. 박지원 대표님 금기원래로 상징되는 탄탄한 지역구 네. 그분과 또 윤수아 정의당 원내대표 맡은 원내대표셨고. 우리 윤수아 네. 선배 이 두 분이 현역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 두 분 자체가 아주 버거웠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한참 이제 경선이 우리 좀 격렬했잖아요. 네. 우리 목포의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래도 뭐 큰 사고 없이 잘 끝나서 이제 탄력받아서 가려고 한 즈음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이 중단돼 버렸어요. 중단됐죠. 그래서 저의 인지도를 막 이제 김원희가 이겼어? 이러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대중 앞에서 선거운동을 못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정말 그 두 가지 때문에 정치 신인으로서는 저는 뭐 첫 도전이어서 네. 그 두 분, 현역 두 분과 코로나19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상대하고 싸우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김원희 당선인의 당선 요인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가 어느 정도 이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문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저는 예, 그 부분이 컸다고 봅니다. 네, 인지도와 그 미디어에 노출된 횟수로 보면은 그 두 후보가 결코 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능력하고는 별개입니다. 근데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박지원 후보 대표님, 네. 윤수아 대표님 두 분이 워낙 세다 보니까 네. 저까지 낑겨서 전국 언론을 많이 탔어요, 제가. 유명해지셨죠. 유명해졌죠. 그 바람에 선거운동, 그러니까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못했지만 공중전, 네. 중앙 일간지나 공중파에서 많이 다뤄주고 특히나 여론조사에서 제가 안 빠지고 격전지로 뽑혀가지고 네.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주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에 저를 꼭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네.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민주당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탄한 지지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그 복합되면서 네. 제가 이제 뭐 1위, 단순 지지도 1위, 가상 대결 1위, 나중에는 이제 뭐 당선 가능성도 1위 이렇게 나오면서 도대체 김원희가 누구지? 이러면서 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인지도가 좀 그 짧은 시간에 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모든 미디어에서 전국 10대 격정지 안에 목표를 넣어놓았던 이런 효과가 제가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한 거는 이 후보 개인의 능력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네. 하여간 뭐랄까 좀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선거 끝까지 확신은 갖지 못하셨고. 뭐 흔들렸죠. 저도 사람인데.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승남 그 당선인께서는 지금 가장 넓은 이른바 전남에서 두 군데를 꼽습니다만은 공룡 선거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평영광 장성 담양은 이게 붙어있기라도 하는데 여기는 일자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거리 선거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리적인 물리적인 요인 말고 또 다른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저희는 예비 후보 초기 네. 단계에서 여론조사가 저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나왔었어요. 예비 후보 단계에서요? 예비 후보 단계에서 이게 네. 12월 말쯤에 발표된.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경선을 좀 힘들게 치렀는데요. 네. 우리 당내에 이제 당원들이 여론조사가 낮게 나오면서 새로운 후보가 나오면서 이제 이합 집산이 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초기에 상당히 그런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이렇게 작용을 시켰고 네. 이제 여론조사가 그 이후에 1월에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설 전후에서 발표되면서 조금 정리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 지역이 또 전략 공천설이 좀 이렇게 있었죠. 돌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겪고 나면서 이렇게 지지도가 슬슬 반전해가는 그런 느낌들이 오던가요? 언제쯤부터 그런 당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도 이제 무슨 발표는 할 수 없지만은 이제 네.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MBC, 그 다음에 다른 신문사에서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발표를 설 전후에서 아마 두 군데선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언론사에서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한 이제 10% 정도 황 후보를 앞서 나가면서 네. 바닥의 민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차이가 좀 벌어지면서 거기서 저는 좀 승리를 확신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재갑 후보 당선인께서는 지금 그 해남유시의 같은 종친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점잖은 선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모든 미디어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선거 종반으로 가면서 굉장히 혼탁 과열직으로 돼버렸단 말입니다. 네, 지금도 뭐 한 2여파는 계속될 것인데 네. 지금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저는 그 도전자 입장에서 네, 현역 의원들은 이제 의정활동 보고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게 터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 대민 접촉이 제한되고 하니까 어디 마을에 가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을 회관은 다 폐쇄돼 있고.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도당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준 거, 그다음에
그 지역 신문에서 또 이제 여론조사 해준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지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에 가서 이렇게 노인분들을 만나도 네. 야당에 대한 그 견제 심리,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긍정적인 그런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아,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 밖에다 표현하면 또 이제 이 캠프가 느슨해질 수가 있으니까 혼자만 내부적으로 단속하시면서 혼자만 아, 지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아. 이제 캠프에다는 이제 계속 이게 우리 역전될 수도 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러면서 이제 독려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 선거 운동 과정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책을 한 권 써도 그렇게 이 눈물로 참 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 보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기의 공약이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서삼석 위원장께서는 지금 주로 어떤 공약들을 전남도당 차원에서 내셨고 지역 차원은 어떤 공약들을 내셨는지요? 전남도 차원에서는 4세대 원형 방사선 가속기요. 예, 가속기 그 유치가 지금 제일 큰 화두로 떠올라 있어서 네. 저를 비롯한 우리 당선자들 또 가능하면 광주 당선자들 또 전북 당선자들까지 의지를 모아서 정부에 좀 네. 전달해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당선자들 또 저를 포함한 당선자들 첫째 도당 차원에서 공약이고요. 또 영암원 신안 지역 주민들께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농산물이 됐든 수산물이 됐든 축산물이 됐든 적어도 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네. 그런 농안법 개정을 20대 발의했는데 만에 하나 통과가 안 되면 21대도 재발을 할 그런 계획 갖고 있고 또 신안의 천일염 뭐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그런 가격 지지 정책 네. 그리고 또 수산직불제, 임업직불제도 공익형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고 김원희 당선자께서도 어제 말씀 있으시겠지만 지역 거점 종합병원과 또 국립의료의과대학 유치 네. 우리 무한목복권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저도 김원희 후보와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평상시 제가 주창해 왔던 것처럼 농어촌 여성 농업인들 보건과 의료에 관한 문제를 농림부와 해수부의 전담 부서를 네. 두게끔 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실현되시길 바라고요. 이 의대 유치 문제는 조금 이따 별도의 의제로 한번 더 해보기로 하겠고요. 윤재갑 당선인께서는 어떤 공약들을 내셨고 지금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대부분 다 공통된 시골의 문제점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이제 지역 소멸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모이는 해남 안도 진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해남 안도가 진도가 되면은 청년들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야 네. 청년들이 있어야지 이제 애들도 출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청년이 이제 와서 정착을 하고 또 지역의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일정한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에서 이제 귀촌했다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첫째는 이제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도시에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혜택이 이 시골에도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추진하고 싶고 시골에 지금 노인들이 많은데 네. 지금 그 노인들을 돌보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AI나 즉 인공지능이나 또 IoT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인 돌보미 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또 거기에 이제 요즘 그 빅데이터들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접목이 돼가지고 노인들이 집에서 이제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원격 감시가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해남안도 진도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길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승남 당선인께서는 주로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시고 대표적인 공약이나 실행 방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우리 서삼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어촌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지금 네. 고령화, 인구 감소. 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회에 가면 농어촌에 대해서 공익적 가치의 개념을 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네. 농어민들의 생존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법적 제도적인 것들을 좀 보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이것도 지금 19대 때부터 주장을 해온 겁니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서 네. 최저한 어떤 생계비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게 최저 그 생산비를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도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농어촌 상생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무역이득 공유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건데 이것도 1년에 4천억씩 해서 10년 동안 1조 원을 기금을 모으기로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4천억 모아야 될 게 700억 모아졌어요. 그것도 공기업이 네. 거의 내는 건데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고 우선 제가 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해안 관광을 좀 우리 농어촌을 살린다는 차원에서도 네.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도 관광 산업을 좀 정부가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광 적자가 1년에 15조 원입니다. 예. 1년에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만 2,600만인데요. 네. 일본이 관광 적자국에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국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일본 관광객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 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주도해서 일본이 2주에 한 번씩 강요회의를 거쳐서 지역의 관광 상품이나 관광 지역을 개발했듯이 우리도 좀 그런 관광 산업을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네. 이래서 우리 남해안 관광이 거점화돼서 이 만성적인 그 관광 적자를 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은 우리 농어촌 또 우리 남해안이 좀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이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그 규제 완화는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네. 김원희 당선인께서는 지금 주로 대표적인 공약들 어떤 공약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목포역이 우리 목포를 동서로 가누고 있는 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목포시 원도심 공동화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포역을 지하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래서 지상을 네.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에 걸맞는 시민광장, 네. 유라시아 시민광장 그리고 우리 민주화 성지로서의 목포역을 상징하는 민주광장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해 보겠다 이런 계획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쭉 이어가면 이제 근대문화역사 특구가 나오잖아요. 선착적으로 가면 그래서 근대문화역사 지구를 특구로 지정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특구로 지정을 해서 국가의 지원금을 좀 더 받아와서 그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원도심 대개조를 네. 하고 목포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주 오감 지역이 지금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젊은 학부모 학령층은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예. 학교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이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그리고 돌아다녀 보니 특히나 이제 이 지방 도시 목포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농촌과는 또 다른 어떤 청년들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겠다라는 게 저희 주요 공약이었고 네.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대 의대 문제는 뭐 따로 질문하실 거니까 지금 바로 답을 하시죠. 그러면. 네. 그럴까요? 네. 목포대에 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 목포 시민들의 30년 염원입니다. 네. 윤수아 선배님이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육부에서 예. 목포대 의대 신설에 대한 타당성 보고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네. 윤수아 선배님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윤수아 선배일 것 같아요. 예. 박지원 대표님일 것 같고요. 네. 이 두 분 찾아뵙고 만나서 의견을 한번 일단 나눠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목포시와 시민들
그다음에 목포대 관계자들 이렇게 다 모여서 한 시민 공동 추진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봤으면 싶어요. 네. 그래 거기에 필요하다면 윤수아 선배를 공동위원장으로 모시고 예. 제가 이제 유세 도중에 새벽시장 유세하다가 둘이 이제 삭발하신 뒤에 네. 잠깐 뵀는데 거기서 마주쳐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후보님 제가 당선되더라도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동으로 맡읍시다 이거 네. 같이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본인도 흔쾌히 그럴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뭐 나중에 상임위 얘기도 할 텐데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교육부까지는 뚫렸는데 네. 복지부가 아직 안 뚫린 거잖아요. 의사 의대정원, 티오를, 예, 의대정원, 의대정원을 예. 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결국 설득하는 것은 당정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뚫어내기 위해서 중앙 당과 국회, 청와대를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계신 우리 아까 서삼석 우리 위원장님, 도당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함께 같이 우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전남의 의대가 아니고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공약이고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왜냐하면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바로 이어서, 방금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그 도당위원장 자격으로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전남 도당 공약집에는 그 전남의 의대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해가지고 김원희 당선인이 굉장히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고통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민주당 전남 도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원희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본의 아니게 그런 그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요. 어차피 목포대 의대 설립 관련 부속 병원 설립은 정부 여당 몫입니다. 정부 네. 여당이 또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희 후보를 정점으로 해서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전남 지역 당선자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 반드시 무한 목포권에다가 네. 이렇게 설립을 하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설립은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인 수요의 문제도 있고요. 네. 이미 타당성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양호하게 타당성이 있으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 김원희 후보가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방금 그 서삼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초에 그 저희도 이 그런 목포대 의대 관련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목포대가 무한 청계에 있고 그리고 이 목포시에는 대학 부지가 남아 있으니 지금 이걸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이 나서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물론입니다. 아니 선거운동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일체 말이 없으셔서 그게 더 김원희 당선인이 더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의견이 없어서 개진을 안 한 게 아니고 네. 선거 과정에서 그 불필요한 오해를 더 이상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은 누가 했든지 간에 이 해결은 정부 여당이 하는 거다. 정부 여당이 하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안 했던 것뿐입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간에 양정철 우리 민주연구원 원장이 왔잖아요. 네. 그런데 목포권에서는 뉴스가 많이 안 다뤄졌는데 이제 그 입장문을 밝힌 다음에 추가 발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포는 이미 교육부에서 발주한 정부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다. 네. 순천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서 이제 연구하겠다라는 정도다. 유치가 아니라 네. 연구에 대한 협약이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보도를 정정해주면서 바로잡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목포가 몇 발짝 앞서 있다. 그쪽보다. 왜냐하면 여기는 정부가 발주한 공식 용역 보고서가 아주 좋은 내용으로 나와 있고 거기는 그런 그 첫 발짝도 못 뛰고 있는 상황이어서 몇 발짝 목포가 앞서고 있는 거 아니냐, 노력하면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뉴스가 많이 안 돼서 오늘 다시 소개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필요성을 따지면 가장 중요한 게 그 고령화하고 도서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의사 수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전남 지역에서도 그 부분이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섬 주민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응급진료거든요. 공공의료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 대학병원과 그렇습니다. 의대 설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응급치료를 해줄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섬이란 말이죠. 섬이 네. 많은 신안의 고령화 속도도 빠른 신안 그리고 섬 주민들을 위해서는 목포가 동북쪽보다는 훨씬 유리한
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전남도당위원장님도 나와 계시고 지금 그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 보도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정확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해명을 했으니까 오늘 일요 포커스를 계기로 목포대 의대 문제는 목포 무안건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여당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겠다. 서삼석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추진하는지 목포 MBC와 1호 포커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요. 지금 이 질문은 서삼석 위원장께 대표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치열한 본선을 치르다 보니까 지역 민심이 많이 갈라져 있고 좀 그렇습니다. 지역 민심 어떻게 수습하실 계획이신지요? 저는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이렇게 대응을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뭐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선거는 이렇게 이기는 선거는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 당 당시 후보자들이 모두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 김원희 당선자는 저보다 더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선거 이후에 또 다른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렇게 승자는 승자답게 또 이렇게 패자는 패자답게 좀 아름다운 그런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성숙한 그런 정치 의식 문화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영암무안 신안 같은 지역은 그렇게 깊어질 정도 골이 있었던 건 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전남 도내 10개 지역 우리 모든 당선자들이 다소 그 차이는 있었지만 완만하게 책임감을 갖고 선거에서 승리를 해줘서 큰 이변 또 큰 문제, 큰 갈등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벌써 시간이 다 되세요. 짧게 희망하는 상임위와 어떻게 활동하겠다. 그 짧은 포부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희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모두 다 짐작하듯이 근데 새로운 우리 원내대표님이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국토위 가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네. 목포가 워낙 이제 중앙 지원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토위를 일지망을 할 생각이고요. 그게 안 되면 보건복지위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고민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남 저도 당선인님. 이제 19대 때는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저희 가장 지역의 현안이 장흥 안양하고 네. 안양 수문하고 저희 고흥 녹동하고 이 연륙교를 노는 문제가 지금 총선 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달성하려면은 국토위를 가야 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이 농업민들의 생존권을 생각하면은 농해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갑 당선인은 어디를 지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역 특성하고 네. 제가 또 이제 해군에서 해양 분야를 또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네. 농해수위 가서 우리 농업민들의 이 소득 증대와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또 우리 서남권의 해양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그쪽에서 저는 활약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삼석 위원장께서는 어느 상임위를 희망하십니까? 지금 농해수위를 원구성은 당선자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1지망, 2지망, 3지망 모두 농해수를 지망할 겁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발의했던 법안들 또 이렇게 입안했던 정책들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그 예산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제 농해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산안권 당선인들과 토론 나눠봤는데요. 전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다당제의 실험을 끝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은 차기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의미도 강해서 차기 대권 주자 중 가장 앞서 있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선호도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선거 기간 분열된 지역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지역 정치의 리더가 된 민주당 국회의원들 당선인들에게 남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4년 새로운 당선인들이 펼쳐갈 의정 활동을 목포 MBC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성원하겠다는 다짐 드리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